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100세 인생 함께 만들어갈 마음건강소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약속부터 시작할게요. 65세 이후 절대로 끊어야 할 술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와 맥주, 양주와 막걸리 중 무엇이 더 위험한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현실적인 절주법과 안전하게 줄이는 법까지 손에 잡히실 거예요. 오늘 드리는 내용은 건강에 관한 일반 정보이므로 개인 치료나 복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예전엔 이 정도면 멀쩡했는데 요즘은 금세 취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마셔도 더 빨리 취하고 다음날 더 힘들어집니다. 첫째 이유는 체내 수분과 근육량이 줄어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빨리 오른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유는 간과 신장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 알코올이 몸에 더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유는 균형감과 반사신경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낙상과 혼동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유는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 알코올과 상호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수면제와 진정제와 항우울제와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진통소염제와 감기약 일부까지도 술과 함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의 술은 같은 양이라도 더 위험합니다. 적당한 술은 약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건강에 완전히 안전한 음주량은 없습니다. 핵심은 술의 종류가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양주든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적은 양이라도 혈압과 심장 리듬과 수면과 당대사와 간에 영향을 줍니다. 와인은 괜찮다거나 막걸리는 건강주라는 말에 기대어 많이 마시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한 잔 개념이 필요합니다. 대량 맥주 355ml 도수 5%, 와인 150ml 도수 12%, 증류주 44ml 도수 40%가 서로 비슷한 한 잔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쓰는 잔은 제각각입니다. 소주잔을 가득 채우면 그게 정말 한 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머그잔에 맥주를 따르면 몇 잔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잔 크기를 알지 못하면 한 잔이라는 말은 금방 두 잔, 세 잔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 잔의 크기와 내 주량을 알코올 양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장 위험한 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은 술의 종류보다 마시는 패턴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많이 단숨에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원샷을 부르는 고도수 술과 소맥이나 양맥 같은 폭탄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올립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은 출렁이고 뇌는 혼란스러워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내 심장과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알코올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합니다. 심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집니다. 술은 그 발작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정맥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면 한 잔도 바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빈속에 연속으로 원샷하는 패턴은 심장에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어젯밤 술 후 오늘 두근거림이나 벌컥거리는 느낌이나 어지럼이 있다면 즉시 금주하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혈압과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종류와 상관없이 알코올 양에 비례해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는 말은 혈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잠들기 전 한 잔을 마시면 잠드는 시간은 잠깐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렘 수면이 줄고 밤새 자주 깨게 됩니다. 다음날 피곤함과 두통과 집중력 저하와 낮 졸림으로 돌아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트캡은 잠을 돕는 습관이 아니라 잠을 망치는 습관입니다. 이제 질환별로 가장 위험한 술을 정리하겠습니다.
통풍과 관절 통증이 있다면 맥주가 특히 위험합니다. 맥주와 사과주 계열은 요산을 올리기 쉬워 통증을 재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증류주이며 와인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위험이 0은 아닙니다. 통풍이 있다면 술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정맥과 고혈압이 있다면 원샷을 부르는 고도수 술과 폭탄주가 최악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빠르게 마실수록 심장과 혈압의 출렁임이 커집니다. 당뇨나 체중 관리를 한다면 막걸리의 당분과 열량을 경계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제품마다 당분과 산도와 미생물 구성이 달라 혈당과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벨의 당류 표기를 확인하고 당뇨가 있다면 아주 소량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위장약이나 진통소염제와 술을 함께하면 위장출혈 위험이 올라갑니다. 속쓰림이나 흡변 같은 이상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수면제와 진정제와 항우울제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복용 중이라면 모든 술이 사실상 금기에 가깝습니다. 호흡 저하와 기억 소실과 낙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약 복용하는 날은 반드시 금주하세요. 한국인에게 흔한 아시아 플러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반응을 단순 체질로 넘기기 쉽습니다. 이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꾸준히 술을 마시면 식도암과 구강암 위험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 멈추는 것이 안전수칙입니다. 창피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등으로 받아들이세요.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할 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폭탄주와 연속 원샷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마시지 마세요. 수면제와 진정제와 항우울제와 오피오이드와 와파린과 진통소염제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날에는 금주하세요. 운전이나 자전거 이용이나 계단 이용이 예정된 날에는 술을 피하세요. 빈속이거나 탈수 상태에서는 흡수가 빨라져 위험하므로 마시지 마세요. 불면이나 우울이나 외로움 때문에 마시는 술은 장기적으로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두근거림이나 흉통이나 흡변이나 구토나 현기증 같은 이상 신호가 있는 날에는 당연히 금주입니다. 카페인 에너지 음료와 섞는 술은 취기가 가려져 과음하기 쉬우므로 피하세요. 현실적으로 아주 가끔 마시게 되는 상황을 위한 10계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 한 잔의 크기를 알고 시작하세요. 맥주 355ml와 와인 150ml와 증류주 44ml가 기준입니다. 내 잔이 이보다 크다면 이미 한 잔이 아닙니다. 둘째, 천천히 마시고 물과 함께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빈속과 단숨은 금물입니다. 셋째,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마실 최대 잔수를 스스로 선언하세요. 저는 오늘 한 잔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변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넷째, 낮은 도수와 소용량을 고르고 샷과 폭탄주는 정중히 거절하세요. 다섯째,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세요. 여섯째, 약 먹는 날은 금주하세요. 특히 수면제와 진정제와 진통소염제와 와파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술과 위험합니다. 일곱째, 얼굴이 빨개지거나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이 오면 즉시 멈추고 물을 마신 뒤 귀가하세요. 여덟째, 카페인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와의 혼주는 금지하세요. 아홉째, 다음 날은 회복날로 정하고 물과 단백질과 전해질을 보충하세요. 운전이나 사다리 작업이나 고소 작업은 피하세요. 열째, 한 달에 완전 금주 주간을 지정하여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혈압과 수면과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몸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막걸리와 와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막걸리는 유산균이 있을 수 있지만 제품마다 당분과 산도와 미생물이 크게 달라 일괄적으로 건강주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달큰한 맛이 두드러지면 당이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와인은 폴리페놀 이야기가 많지만 알코올 자체의 위험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알코올의 발암성과 혈압 상승과 부정맥 위험은 종류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결론은 종류보다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전부라는 점입니다. 한국형 술자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약을 조절해서 한 잔만 하고 물로 건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요즘 혈압이 올라서 한 잔은 들이되 저는 물로 받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술은 줄이고 오래 이야기하고 싶으니 대신 안주를 천천히 같이 먹자고 제안해보세요. 거절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두세 번만 연습하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말이 됩니다. 집에 술을 쌓아두지 않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맨 앞줄에는 물과 무가당 탄산수와 허브티를 두세요. 마치려던 시간에 타이머를 맞춰 알람이 울리면 잔을 내려놓으세요. 술 마시는 요일을 미리 정하고 그 외의 날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이 단순한 규칙들이 결국 나의 혈압과 심장과 잠을 지켜줍니다. 나는 사회성이 좋아 술자리 자체가 즐겁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 모임이나 낮 티타임이나 보드게임이나 음악 감상이나 합창이나 가벼운 취미, 동호회처럼 대화를 중심에 두는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나를 좋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술을 덜 마신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 끊어야 할 술은 내 심장과 뇌를 놀라게 만드는 술입니다. 원샷과 폭탄주 그리고 약과 섞는 술을 멈추세요. 통풍이 있으면 맥주가 특히 위험하고 부정맥과 고혈압에는 빠르게 들이키는 패턴이 독입니다. 당뇨와 체중 관리 중이라면 막걸리의 당분과 열량을 경계하세요. 약을 복용하는 날은 무엇보다 금주하세요.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때 멈추는 용기가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에는 물 한 잔으로 건배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맑은 머리와 잔잔한 심장과 안정된 혈압이 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지인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아니오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여기서 멈춥시다. 감사합니다.